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과 집합 건물의 용어 정리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 사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언제든지 이제 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책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같이 이제 보면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과 집합 건물의 용어죠. 집합 건물의 종류는 좀 전에 알아봤듯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너무나 대명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빌라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빌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형 공장 등이 있다. 여기에 구분소유권이란 뭐냐?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이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1호에 있는 거죠. 집합 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 가구의 구분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구분 소유권이란 구분 소유권의 소유자를 말한다. 얘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집합 건물에서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파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4호다. 그러면 여기 복도도 있겠죠? 또 여기 복도도 있고 여기 계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 보면 베란다도 있겠죠? 이 전용 면적이라는 건 베란다를 뺀 요 금액을 요걸 말하죠. 여러분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건물 소유권. 이 구분 소유권이란 이런 거는 주거 공용 면적이죠. 이렇게 전용 면적은 이 처분에 의해서 주거 공용 면적도 마찬가지고 공용 면적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라는 건 다 공용 면적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주거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도 처분에 따르는 거고 이 공용 면적도 마찬가지고 대지 사용 면적도 같이 처분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이런 전용 면적의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이런 많은 호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그럼 여기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또 이게 죽을 싸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105호, 거기까지 4호, 104호 이렇게 되고. 요 2층은 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어느 순간 꼭대기 2층에는 또 1001호, 1002호, 1003호, 1004호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는 또 이 901호, 902호, 903호, 904호 이런 것들의 이 각 부분 소유자 이걸 각 부분 소유자의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이런 구분 소유권의 처분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 공용 면적이나 또는 공용 면적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건물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주물내 주된 권리고 이 주거 공용 면적이나 공용 면적 같은 경우나 대지 사용권은 종물내 종된 권리에 의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점이 언제냐? 그 부분도 알고 지나가야죠.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건 뭐냐? 완성이 되고 나서 완공이 되려면 집합 건물 완공이라는 거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또는 사용 승인 보통은 임사용 승인 또는 가사용 승인 해가지고 이거 다 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해가지고 실제 입주해서 살 수 있게끔 그냥 도배장판까지 다 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 상태는 뭐냐면 4개의 기둥과 주벽과 그리고 지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별로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고 쳐져 있고 각 벽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딱 이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냐. 문도 없어요. 현관문도 없고 또 거기 강당처럼 여러분 학교 갈 때 강당 많이 봤죠? 거기에 방이나 이런 거 아무 잘리지 않고 그냥 세면 바닥에 딱 째면 벽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창문도 없어요. 이런 걸 집합 건물 완성. 그래서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고도 완공이 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방도 만들어야죠. 화장실도 만들어야죠. 전기도 끌어와야죠. 가스도 끌어와야죠. 그 다음에 이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창문도 말고 현관문도 다 만들어야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4개의 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건물이 저기는 4개의 기둥과 주벽과 지붕만 있으면 건물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합건물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단계가 완성 단계가 2단계가 되기 전에 이는 토지와 건물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왜? 집합 건물이 아니니까 집합 건물이. 그러나 이후부터는 집합 건물이니까 분리 처분 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에서 토지가 경매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 자, 또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라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란 다시 읽어봐 드리면 이제 한 동이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각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서 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내부 베란다를 뺀 면적이 우리가 전용 면적이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 한다. 그러면 전유 부분이란 뭐냐? 이제 부분 소유권이 전용 부분으로 등기부상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그 분양에서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보통 전유 부분이나 요즘은 이제 전용 면적으로 전용 부분으로 이제 많이 통일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보면 원래로 따지면 전용 부분 밑에서 얘기했듯이 전용 면적하고 또 이 전용 면적하고 조금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보면 각 부분 소재별로 벽이 있죠. 벽의 두께가 10cm 정도나 15cm 되겠죠. 그 중간에서 재는 거냐 아니면 그 벽 안쪽에서만 재는 거냐. 지금은 실제의 벽의 두께 중간을 계산하지 않고 벽 내부의 면적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택법과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용 면적하고 전용 면적이 똑같은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유 부분이나 전용 면적을 어떻게 보냐면 아파트 현관문을 보면 벽과 벽 사이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벽의 중심 면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전용 면적은 뭐냐? 현관 안쪽에 그러니까 복도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제 사용하는 방이나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넓이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거기서 베란다 즉 발코니는 제외된다.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이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 면적이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전용 면적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등기부를 보면 동일한 평형대라도 주거 전용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이 큰 곳이 더 넓은 공간에서 산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거 비율은 주거 전용 면적의 공급 면적,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을 나눈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거 전용 비율을 공급 면적으로 나눈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계단,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복도 이에 해당이 되는 거. 아파트 공급 면적은 이렇게 전용 면적, 주거 면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따지면 여러분 등기부를 띄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등기부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등기부에는 보면 전용 면적이 84.98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왜냐면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같이 이제 보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면 등기부에는 전용 면적만 표시되는 거죠.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는 이제 표제부, 집합건물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한동 전체의 이거는 한동 전체 건물 이 뭐뭐 1층부터 2층, 10층까지의 연면적이 기재가 되죠. 그리고 대지 전체 면적이 첫 번째 표제부가 있고 두 번째 표제부에는 전용 면적이 표시가 되죠. 건물 그래서 84.98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대지 지분 비율이 나오죠. 비율이 표시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구와 을구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집합건물 표제부가 두 개고 갑구 을구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 전용 면적이 왜 84.98이냐? 우리가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 농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이 도시지역 같은 데는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죠. 초과되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있죠. 시골 같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 분양할 때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축세. 그 농축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면제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85를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면 이 84.98로 계산하면 이게 한번 27평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이제 그 30평이냐 그러냐. 이거는 주거 공용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주거 공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거 공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주거 공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주거 공용 면적,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 주거 공용 면적이라든가 공용 면적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고 이거는 어디 표시되어 있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는 이 세 가지가 전용 면적도 표시가 되어 있고 주거 공용 면적 표시되어 있고 공용 면적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 84.98이다. 이게 이 평이다. 제곱미터다. 이게 25.7평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34평이냐?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까지 합치면 곱해서 곱하기 0.3025를 하면 이게 34평형이 나오고 또는 33평도 나올 수 있고 32평도 나올 수 있고 31평도 나올 수 있고 또는 35평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주거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을 포함하지 이런 공용 면적 시장은 포함이 되지 않죠. 우리가 몇 평형 몇 평을 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평형 몇 평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면적 같은 경우는 베란다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같이 이제 보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집합 건물이 완성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완성 단계라는 거는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건축 허가를 받고 그 건축 허가에 의해서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어지길 건축계획 때 20층짜리 아파트라면 20층이 다 지어져야 합니다. 이 건물이 완성이 되려면
지어질 때에 내부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각 호수 1호 라인부터 6호 라인이라면 각 1호 라인부터 벽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붕만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501호라고 딱 가보면 현관도 없고 이 벽체만 있는 경우가 있죠. 방도 없고 이런 걸 우리가 집합 건물이 완성이라고 이런 경우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성립 시점인 건 두 가지가 있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물리적 독립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된다. 구분 행위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건축 허가를 했다든가 또는 건축 신고 또는 이제 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둘 중에 그러니까 건축 허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건물이 4개의 기둥과 주벽만 있어지면 각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됩니다. 그 이후로 토지 대지 사용권은 건물이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대지 사용권이 주어지고 그럴 경우는 건물이 주물내 주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은 종물내 주된 권리 분리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전용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아파트를 문 열고 들어갈 때 베란다를 빼고 나머지 전체 면적을 말하는 전용 면적이나 전용 면적이나 전유 면적은 지금은 이 법이 바뀌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바뀌어서 용어가 단일화돼서 아파트 내부의 벽에서부터의 면적을 말하는 거지. 과거같이 이제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 아파트 벽의 중심에서 쟀거든요. 아파트 두께가 10cm, 15cm면 거기 5cm가 더 포함이 되는 거, 이쪽 5cm, 이쪽 5cm면 10cm가 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유면적 달랐어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가 지금은 전유 면적이든 전용 면적이든 다 벽체의 이 내부에서만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전용 면적, 전유면 같은 개념이다. 이해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전용 면적, 그다음에 주거 공유 면적. 아파트를 평행할 때는 이게 전용 면적 플러스 공유 면적이 등기부에는 전용 면적만 표시된다. 건축물 대장을 띄면 전용 면적, 주거 공유 면적, 기타 공유 면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그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유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곱하기 0.302와 하면 된다. 등기부에서는 전용 면적밖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이런 걸 계산할 때 약식으로 계산할 때에는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로 이번에는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과 집합 건물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